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숫자들 절대 잊지 마세요. 70%대 7%.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입니다. 격차가 10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6년 전인 2019년에는 어땠을까요? TSMC 48%, 삼성전자 19%, 격차 29%P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격차가 63%P로 벌어졌습니다. 이건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숫자 하나 더 드릴게요. 202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P 반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술 수준 누가 앞섭니까? 결과요? 중국이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설계, 기초 역량 분야에서요. 아, 그래도 메모리는 우리가 세계 1위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지금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니, 일부는 이미 추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겠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왜 샌드위치야 아니, 정확히는 호두까기 인형 신세가 됐는지. 위로는 미국이라는 앞찾기가 눌러오고 아래에서는 중국이라는 앞찾기가 밀어올립니다. 그 사이에 낀 호두가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 이 상황이 1997년 IMF보다 더 무서운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카드가 무엇인지.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국을 너무 깔봤습니다. 에이, 중국? 짝퉁이나 만드는 나라잖아. 기술력? 우리 10년 전 수준이지. EUV 장비도 못 구하는데 뭘 하겠어? 이게 불과 23년 전까지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위험한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YMTC와 CXMT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8.1%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6위입니다. 8%가 뭐 대단해?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이 회사 점유율이 2%도 안 됐습니다. 4배가 뛴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YMTC의 낸드 적층 기술이 이미 270단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270단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삼성전자가 286단을 최근에야 양산 시작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뭐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디램 시장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CXMT의 글로벌 디램 생산 비중이 1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요. 지금 글로벌 디램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90% 이상을 먹고 있는 과점 시장인데 여기에 네 번째 플레이어가 등장한 겁니다. CXMT가 이번에 뭘 공개했는지 아세요? DDR5와 LPDDR5X입니다. DDR5요. 이거 최신 규격이에요. 그런데 중국 회사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LPDDR5X의 최고 동작 속도가 한국 제품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2026년 1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이자 치버워처자가 신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이 한국을 이미 따라잡았을 것이다. 즉,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어서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E-, 대미국 격차 넘을 수 없는 벽 1,500. 화면 엔비디아, 퀄컴, AMD 로고 미국 실리콘밸리 항공샷. 이제 위를 봅시다. 미국.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절대 강자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70%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3%입니다. 70대 3.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브로드컴, 인텔. AI 시대의 핵심인 GPU, CPU, NPU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요? 메모리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미국은 두뇌를 만들고 우리는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두뇌 없이 창고만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EDA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이거 어디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이 세 회사가 글로벌 EDA 시장의 80%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핵심 장비는요? ASML의 UV 장비를 제외하면 시각 장비, 증착,
장비 검사 장비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리서치, KLA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마음먹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TSMC 70%, 삼성전자 7%? 그리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격차 29%P였던 게 지금 63%P입니다. 삼성전자가 뭔 잘못을 했냐고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실패가 있었습니다.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이야.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듭니다. 집중력의 차이가 이 격차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빅 고객들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왜?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에 물건을 맡기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그 설계를 카피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고 AP 만들고 여러 제품 만드니까 내 설계 도둑 맞는 거 아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TSMC는 순수 파운드리잖아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신뢰의 차이가 10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실리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두뇌 유출국입니다. OECD 38개국 중 두뇌 유출 지수 35위입니다. 거의 바닥이에요. 반도체 고급 인력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미국, 일본, 중국입니다. 미국은 칩스법 CHIPS 액트 5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TSMC 미국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라피더스라는 신생 파운드리 회사를 세웠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급여? 한국의 1.5배에서 2배. 거기에 일본 정부가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은 좀 다릅니다. 대놓고 연봉 3배, 5배 부르면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갑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직한 엔지니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연봉, 복지, 연구, 환경 모두 해외가 우위입니다.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의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수능에서 자연계열 상위 1% 학생의 80% 이상이 의대에 지원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공계 인재 풀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약 5만 6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만 6천 명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대학 정원 늘리고 장학금 쏟아붓고 연구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2024년 12월 한국공학칼림원이 긴급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 제목이요? 한국 반도체 이대로면 다 죽는다. 공학칼림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자들 모임이. 그분들이 저런 제목으로 발표회를 열었다는 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봅시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첨단 공정 파운드리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 넘게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CHIPS 액트 칩스법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700조 원 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TSMC,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줄게라고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 약 50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47억 5천만 달러, 약 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근데요? 트럼프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 내놔. 네, 진짜입니다.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가 칩스법 보조금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지분 10%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걸 논의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공장 짓고 기술 이전하고 거기에 지분까지 내놓으라? 이게 동맹국한테 하는 짓입니까?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아예 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YMTC, CXMT, SMIC 전부 국가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빅펀드라고 중국 정부가 조성한 반도체 투자 펀드가 있는데 규모가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런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범용 메모리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 해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피더스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2022년에 설립된 신생 파운드리 회사인데 일본 정부가 9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요. 2027년까지 이나노 공정 양산입니다. 지금 이나노 양산은 TSMC만 가능한 수준인데 일본이 5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저 정도 돈과 의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2026년 1월 29일 드디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제 지원, 전력 용수 인프라 국가 책임,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요, 업계가 가장 원했던 주 52시간제 예외는 빠졌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돌아가는 산업이에요. 장비 이상이 생기면 엔지니어가 밤새 붙어야 해요. 그런데 주 52시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공장, 대만 공장은 야근 무제한인데 한국만 칼퇴근? 경쟁이 안 되죠. 물론 노동자 권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산업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요. 미국 700조, 중국 수백조, 일본 수십조. 우리 반도체 특별법 예산이요. 아직 구체적 수치도 안 나왔습니다. 걸음마 수준이에요. 여러분 딥시크 아시죠? 2025년 1월 전 세계 AI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AI 모델 아리를 공개했는데 이게 오픈AI의 챗GPT-4와 맞먹는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요. 개발 비용이요. 오픈AI가 챗GPT 개발에 수십억 달러,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딥시크 아릴은 600만 달러, 80억 원 정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 vs 600만 달러. 수백 배 차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5,890억 달러, 약 850조 원이 하루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하루 최대 낙폭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딥시크의 성공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싼 칩 필요 없어도 AI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GPU가 수천, 수만 개 필요했습니다. 이거 한 개에 4천만 원 넘어요. 그런데 딥시크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H100을 못 구하니까 성능이 낮은 H800으로 그것도 적은 수량으로 AI를 개발해버린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웨이. 이 회사 2019년에 미국한테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구글 서비스 차단,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화웨이 끝났다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요? 화웨이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어센드 시리즈입니다. 2024년 10월에 공개한 어센드 910C는 엔비디아 H100의 60%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60%? 그래도 뒤처지잖아? 그렇죠. 근데 화웨이가 뭘 했냐면요. 이 칩 384개를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능이 엔비디아 최신 칩과 맞먹는 수준이 됐습니다. 양으로 질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2025년 9월 화웨이가 처음으로 AI 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3년간의 신형 칩 출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어센드 920, 930, 950? 2026년 한국의 어센드 950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요.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화웨이 코리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엔비디아 외에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중국 스타트업 지프 AI가 화웨이 어센드 칩만으로 멀티모달 AI 모델 훈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한 개도 안 쓰고 AI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이 미국 없이도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킨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화웨이가 어센드 신형 칩에 자체 개발 HBM을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BM 고대역 폭메모리. 이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지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포루예요. 근데 화웨이가 자체 개발 HBM을 만들겠다고? YMTC도 HBM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희망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HBM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역 폭메모리. 이게 뭐냐면요. 일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대역폭을 극대화한 메모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AI, 특히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챗GPT가 답변하는 거 간단해 보이죠? 그 뒤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걸 처리하려면 GPU가 필요한데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느리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도로가 막히면 못 가잖아요. HBM은 그 도로를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GPU에 엄청나게 빠르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HBM이 필수가 된 거예요. 엔비디아 H100에 HBM3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H100에는 HBM32가 들어갑니다. 최신 블랙을 GPU에는 HBM32가 탑재되고 앞으로 나올 베라 루빈 플랫폼에는 HBM4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HBM 없이는 AI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요.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마이크론 18%, SK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엄청난 뉴스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4 물량의 3분의 2 이상, 약 70%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시장 전망은 SK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8%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SK하이닉스가 70%를 가져간 거예요. HBM4가 뭐냐면요. 6세대 HBM입니다. 기존 HBM3보다 대역폭이 1.4배 빨라지고 용량도 더 커집니다. 이게 2026년부터 양산되는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선점한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HBM에서 뒤처졌습니다. HBM3 엔비디아 납품이 늦어졌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초강수를 뒀어요. HBM4 재설계입니다. HBM4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속도의 삼성 vs 안정의 하이닉스? 이렇게 양사가 경쟁하면서 HBM4 시장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HBM 덕분에요.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쌍100조 시대.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HBM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구글의 TPU, 아마존의 그라비톤, 메타의 MTIA. 이 모든 AI 칩에 HBM이 필요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조 달러 1,4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HBM입니다. 근데요. HBM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CXMT, YMTC가 HBM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HBM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술 격차가 35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막대한 자금과 인재를 투입하면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체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어요. 또 제재가 너무 강하면 중국이 오히려 기술 자립을 가속화한다는 게 딥시크, 화웨이로 증명됐잖아요. 어쩌면 적당한 제재가 중국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HBM 시장이 커스터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HBM이 표준 규격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고객사 맞춤형 HBM이 필요해질 거예요. 엔비디아용 HBM, 구글용 HBM, 아마존용 HBM. 이렇게 각 고객사에 특화된 설계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설계 역량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계에서 약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격차 전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가서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전략. 근데 초격차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독점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HBM4 다음은 HBM4, 그 다음은 HBM5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직 이름도 없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있어요. 한국이 이 기술들을 먼저 개발하고 먼저 양산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첫째 인재.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장학금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두뇌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급여, 폭지, 연구 환경을 개선해서 한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해요. 둘째, 투자. 정부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한 건 좋은데 예상 규모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하면 3배에 피해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수십조, 수백조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 노동 규제에서 반도체 산업 특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대만, 중국은 반도체 기업을 국가 챔피언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넷째,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NPU, CPU 설계 역량을 키워야 해요. 페미스 스타트업을 키우고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페미스 기업을 인수하거나
정부가 지원해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무겁죠? 한국 반도체 끝났다는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으셨잖아요. 근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HBM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한국 반도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놓으면서 나라를 살렸어요. 지금 반도체 위기는요? 금 모으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책, 투자, 인재, 기술. 이 네 가지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첫 발을 뗀 거예요. 하지만 첫 발일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말도 안 돼.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 64M DRAM 개발, 2013년 세계 최초 3D 낸드 플래시 양산, 2022년 세계 최초 HBM3 양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 신세. 위로는 미국, 아래에서는 중국. 하지만 호두도 단단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력을 견디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목소리 내주세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정책이 바뀌고 투자가 늘어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한국 반도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HBM 이후 한국 반도체의 다음 먹거리는? 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